4번에 영주권 인터뷰를 본 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아빠가 신청해서 받으실 거면은 아빠가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들어가시겠죠? 예, 영주권 인터뷰를 들어가서 이제 비자를 받으시면 아빠는 출국이 가능하고요. 가족들의 인터뷰는 미룰 수가 있어요. 가족들의 인터뷰는 한 1년 정도까지는 뭐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나중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권하기는 6개월 안에는 인터뷰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았지만 들어가는 것도 최대 6개월까지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나자마자 영주권 다 같이 이제 그 대사관 가서 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엄마가 신청했으면 아빠는 여기서 일을 하셔야 되면은 아빠는 좀 일을 하시다가 엄마만 애들 데리고서 먼저 가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 5번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영주권 취득하려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 자녀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취업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아이들 학자금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케이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영주권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되죠. 시기를. 그죠? 예, 시기를 잘 정하셔야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왜냐면 너무 빠르면 영주권을 받고 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가 초등학교 때 받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다 한국에 계시고 싶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영주권이라는 거는 왜 미국에서 준 겁니까?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영주권만 받아놓고 한국에 있으면 이 영주권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제 입국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을 너무 일찍 받으시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빠나 엄마가 아무튼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 애들을 데리고서. 예.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온 가족들이 2번씩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실제로 영주권이 내가 받으실 때는 애를 언제쯤 미국으로 보내실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낼 거다 그러시면 빨리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보내고 대학교 때 보낼 거다라고 한다면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한 2, 3년이면 충분하니까는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시기가 아이가 만 21세 전에는 받아야 돼요. 아이가 만 21세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만 21세 전에 최소 LC까지는 나와 있어야 돼요. LC까지는. 그러니까 140 퍼티션은 만 21세가 되기 전에 LC만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140 들어가가지고 22세 때 영주권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 이게 140이 이제 그 485 들어갈 때 그게 기간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바로 못 들어가면 140이 펜딩 되거든요. 그 펜딩 기간은 또 빼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LC까지는 만 21세 전에 받아야 가능성이 있고, 물론 140까지 21세 전에는 나오는 게 뭐 당연히 좋겠죠. 예, 물론 영주권을 다 받으시면 좋고, 21세 전에 혹은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영주권을 받는 게 다른 이유에서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질문이 이제 영주권 취득 전과 후 자녀들 미국 대학 학비와 취업에 어느 이슈가 있을까? 이거는 아마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많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고등학교를 보내실 거면은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가지고, 또는 뭐 엄마가 이제 J1 비자, 스페셜리스트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아이는 공립학교에 보내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 교육이 목적이면은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애가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가 핵심이시면 중고등학교를 보셔야 되니까, 뭐 버지니아 쪽에 뭐 페어팩스 쪽으로 가시던지, 뭐 캘리포니아면은 뭐 어느 지역이 좋다든지 그런 걸 리서치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립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뭐 롱아일랜드로 가시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이 교육이 핵심인데 시골 어디 이상한 데로 간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비숙련으로 해가지고 시골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면은 그쪽은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예. 만약에 흑인들 많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애 교육이 목적이면은 저는 비숙련은 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러기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조금 돈을 들더라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애를 공부를 시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문대학교 진학할 때 조금 더 유리하죠. 예,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학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애가 학교를 갈 때는 아이가 영주권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비 자체가 달라져요. 네, 학비 자체가.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한 2만 불 넘게 차이 나죠. 한 3만 불이. 1년에 한 2, 3만 불이니까. 그죠? 1년에 2, 3만 불이니까 1년이면 거의 한 4년에만 10만 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UC버클 이런데 영주권이 있고 들어가면은 없는 사람과 졸업할 때까지 1억 이상의 학비만 차이가 나는 거죠. 학비만. 더구나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H1B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인턴십을 잡아가지고 CPT를 해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학교로 리크루팅이 오면은 그때 인터뷰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졸업 끝나고 여름방학 3개월 인턴십 하고 CPT하고 졸업하고 OPT에서 H1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올해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는 방법이 없어요. 회사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 신분 유지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더구나 문제점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게 추첨이 많아지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큰 기업들은 아예 유학생들한테 인턴십 기회 자체를 안 줘버린다는 거죠. 왜? 얘 어차피 CPT 때 인턴 채용해서 3개월 써보고 나중에 OPT 때 풀타임 오퍼를 줘가지고 H1 해봤자 떨어지면 우리 회사만 손해다 라고 해서 아예 캠퍼스 리크루터 자체를 뽑을 때 캠퍼스 리크루터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어플라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속상한 거죠. 야, 이게 한국에 FTA를 하면서 우리나라 거 15,000개 따로 받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냐면 싱가포르나 칠레는 자기 나라 쿼터가 따로 있거든요. 호주는 따로 있어요. 자기네 나라 15,000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추첨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H1을 7,000개에서 8,000개 진행을 하거든요. 1년에. 총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근데 15,000개가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됐다고 발표까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지금 이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이 85,000개 안에 같이 들어가고 중국, 인도,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게 딱 없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요.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공한 유학이 뭐냐가 굉장히 뭐 설왕설래하지만 3학년 때 사랑을 해서 해픈투비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1순위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취업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해서 학점이 좋고 뭐 이게 굉장히 취업에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미국 취업의 핵심은 신분이에요. 저도 가서 보니까 제가 로스쿨 할 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할 때는 저는 IMF 때 공부했거든요. 뭐 1,800원씩 바꿔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하고 뭐 또 일이 많아가지고 로스쿨 하고서 정말 뭐 오라는 로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변호사 한다는 친구 지금 정말 뜯어 말립니다. 짭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뭐 회계나 이쪽은 조금 짭이 있는 편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짭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짭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H1B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석박사를 하게 되면 2만 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추첨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학사들이랑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석사를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없긴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영주권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가 21살 되기 전에 또는 더 좋은 건 대학 가기 바로 직전에 아니면 1년 전쯤에 영주권을 받아주는 거죠. 자, 영주권을 받았을 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은 이 학자금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예, 이 학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커스트 오브 어텐던스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대학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의 커스트 오브 어텐던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학교의 튜이션, 룸앤보드, 텍스트북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예를 들면 USC를 다니려면은 1년에
cost of attendance가 6만 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만 불이 있어야 우리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놓은 금액이 COE라고 하는 금액이 학자금이에요. 근데 1년에 6만 불씩 미국 애들이 캐시로 애들 학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6천만 원, 7천만 원씩. 아빠 연봉이 11억이다. 1억이면은 세금 빼고 나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데 애한테 6천만 원 쓰면은 뭐 먹고 삽니까, 가족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한 10만 불, 20만 불 받아가지고 애 학비를 전부 다 서포트하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 학자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뭐냐면 아이가 영주권자여야 돼요. 신청자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은 학교 자체 내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보통 1년에 한 5천에서 1만 불. 예. 그 다음에 스테이트, 주정부에서 주는 게 또 한 1만 불, 뭐 5천에서 1만 불 이렇게 그랜트를 줘요. 프리머니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정부에서 주는 거는 그 주에서 거주하고 그 주에 있는 학교를 갔어야지 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약이 있지만 페더럴에서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형편을 봐가지고 웬만큼 없으면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리머니인데 이것들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 지원 자체가 누구만 가능하다? 영주권자만 가능해요. 이거는 뭐 485까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EFC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줄 때 얼마를 줄 거냐, 돈을 얼마 줄 거냐, 또 이제 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무상으로 론을 해줘요. 이자 없는 론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할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요. 그거를 신청하는 게 이제 팹사라는 겁니다. 예, 페더럴에다 신청하게 되는데 팹사를 신청하게 되고 올해서부터 이게 바뀌어갖고 10월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10월에 내년 8월에 입학할 친구들을 입학하기 전에 지금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에서 그걸 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을 갈 친구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사립대학에다가 또 CSS 프로파일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돼요. Anyway. 그렇게 해갖고 아빠, 엄마 연봉, 뭐 소득, 뭐 재산, 뭐 가족관계 이런 걸 다 봐가지고 EFC라는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2시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EFC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카톡 친구 그걸 해주시면 그쪽으로 각각 다 파일을 넘겨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요. 오늘 간단하게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아까 학비만 봤을 때 주립대 학비가 2만 불, 3만 불 차이가 났는데 만약에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사실 이슈는 아니에요. 예, 뭐 내가 한 50만 불 연봉이다. 뭐 여기 아파트가 한 50채 있어가지고 누구처럼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뭐 2천만 원씩 뭐 몇 군데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학자금 신청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빠 연봉이 애매해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아주 고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5천 정도다. 그거는 거의 다 받습니다. 예. 왜냐면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애들 부양하고 애를 학비로 뭘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EFC가 거의 막 1,000불, 2,000불 나와요. 5,000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5,000불 대줄 수 있다는 거죠, 아빠가. 그러면 USC 단위 6만 불 필요한데 5,000불 대줄 수 있으면 얼마가 필요해? 5만 5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들은 이 니드, 필요한 금액의 100%를 다 대줘버린단 말이에요. 하버드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하버드는 뭐가 없냐면 아이비리그는요, 메릿 베이스 장학금이 없어요. 성적 장학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뽑는 거는 뽑고 그 다음에 얼마를 줄지는 다 파이낸셜 디파먼트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돈 없는 애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내가 전액장학금 받고 들어갔다. 황당한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근데 아빠 차도 벤츠고 엄마 차는 뭐 페라리였다. 그거는 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게 뭐 리스 차거나 그러니까는 100% 니드 매칭 학교들이 아이비리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들은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주립대, 돈이 없어서 내가 주립대를 보내야 된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애가 똑똑하면은요, 니드 100% 매칭해주는 사립대가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EFC가 뭐 한 5천에서 뭐 한 1,000 이렇게 나오면은 니드 100%는 무슨 말이에요? COA에서 EFC 뺀 나머지 금액을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연방정부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모자라면 학교에 다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립대 같은 경우는 니드 100% 매칭 학교가 별로 없어요. 뭐 니드 70%, 60%, 50% 미만의 학교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10,000불 필요한데 5,000불은 네가 내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없으면 다 대줘버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팹사 신청이 안 된단 말이에요. 프로파일 신청은 돼요. 사립대학 신청은 되는데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비들은 보통은 인터내셔널도 전부 다 니드 100% 매칭을 해줍니다. 인터내셔널들도. 예. 그만큼 학교가 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입학할 때 혹시 이거 학점 신청하면은 뭐 입학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니드 블라인드냐 니드 센서티브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에 영주권 취득 전과 후 미국 대학 학비와 취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들은 보통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프로페셔널 스쿨, 메디컬 스쿨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들은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시려고 할 때도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를 어느 정도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주에 1년을 거주를 하고 1년을 거주를 했어야지 주립대 그 주에 있는 학교를 갔어야 스테이트 파이낸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러면 내가 UC 버클리를 가려고 하면 캘리포니아주로 가셔야 되겠죠, 이민을. 그쵸?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뉴욕에 있다가 UC 버클리를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 에이드는 못 받으시는 거죠.